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대선 개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두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정책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어제 장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급락하고 IT와 5G 쪽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하면서 다시금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 이지환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이 세 분께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또 미국 대선을 주시를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가운데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시장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시 앞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되든 간에 뭐 상원과 하원 쪽에서 일단 뭐 관심을 좀 보였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 쪽의 집권을 다 하지 않는다라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면서 IT 섹터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국 시장도 일단 상승 출발을 하진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뭐 대선의 이슈와 맞물리든 아니면 국내 쪽에 있어서의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맞물리던 간에 수급적으로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매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식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나 매도를 좀 많이 해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매수 기조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입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좀 안정이 돼 가고 있다라는 점, 뭐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나스닥 시장하고 가장 유사하게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전히 뭐 박스 권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다만 이제 61선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2360에서 2380포인트 그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360포인트 자리대가 61선 자리대인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2380포인트 자리대는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2380포인트를 안착을 해줘야 24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최근에 있어서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 피로도가 좀 쌓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많이 단기간 쪽에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락 추세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아직 21선을 안착을 해주지는 못했고요. 그 위에 61선이 좀 자리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640포인트에서 650포인트 이 자리대는 저항 자리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61선 자리대가 위치해 있고요.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연결해주는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 자리대에 추세 상단 자리대에 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단기적인 좀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대선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벌써부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소송을 걸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일부는 현금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다시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이제 지난주 이번 11월 달 들어서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참 좀 양호한 그런 부분들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출발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부는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자세하게 또 짚어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선물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죠.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승리 선언을 할 만큼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밤이 되고 이제 새 아침에 발고 난 이후에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바이든 쪽으로 비춰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누가 되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과거에 2000년도에 때에서도 한번 소송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불복 선언을 하고서 법원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면 선물의 흐름들까지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여전히 좀 박스권 전략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를 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올라가면 뭐 6만 원 언저리 때 그 위로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차익을 해주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제 업종군들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들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IT 쪽 그리고 자동차,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 PBR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어제 장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장중에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린뉴딜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좀 밀렸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저께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좀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마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 쪽으로 아마 순환매 매기가 좀 쏠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는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대세에 있어서의 지장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전략을 바꿔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현금을 좀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부품이나 장비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같이 함께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이나 장비 이런 기업들,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땐 소부장 쪽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어떤 대선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5G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2차 전지 쪽은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이딜 쪽 같은 경우는 어제 많이 좀 밀렸어요. 풍력 쪽이라든가 뭐 CS윈드라든가 아니면 뭐 동국 SNC라든가 OCI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가 매수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바이든 후보가 선거에서 이게 우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거의 뭐 확정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바이든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헬스케어 쪽, 오바마 케어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헬스케어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풍력, 그다음에 2차 전지, 태양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어제 좀 많이 밀렸었어요. 어제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업종 대표주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을 좀 만들고 나서 고점자리 이제 서서히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첨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매물 수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매수 관점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니테스트 또한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장비주이기도 하면서 어제 하루 동안에 많이 밀려내렸어요. 10% 가까이 10%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저점 자리대를 손절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24,000원 자리대, 그 자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뭐 박스권역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탄소 관련주를 보게 되면 휴캠스라는 기업도 있죠. 어제 같은 경우 이게 13%가 넘게 밀렸어요. 그러면 오늘 저점, 지금 61선 자리대 이탈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한번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주들을 보게 되면 YIK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이제 YIK 같은 경우도 삼성 쪽에서 투자를 했죠.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지역에서 고점 돌파를 해주지는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 즉 5,800원 자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정고점 자리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시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기아차예요. 기아차가 최근에 북미 쪽의 판매가 좋습니다. 그럼 실적도 나름대로 양호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리대를 좀 잡혀가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조정시에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5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선 개표 상황을 주시하면서 바쁘게 좀 움직였습니다.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두 후보의 정책 수혜주에 따른 관련주들의 이 움직임도 참 많이 두드러졌었는데,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업 규제 더는 강화되지 않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나스닥의 상승폭 가장 컸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다시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과는 또 알 수 없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만 홀로 파란 불을 켜고 있습니다. 1.68% 하락됩니다. 어제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좀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8%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 0.5%가량 상승인데 SK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에 D램 업황 반등과 함께 긍정적인 전망 따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68%로 가장 큰 상승폭 보이고 있고요. 7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 1.7%가량 올려 세우면서 6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카카오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네이버와 같이 카카오도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장 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1조 1,004억 원으로 최초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었는데 일단 어제장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차가 1% 넘는 오름세 보이면서 17만 3,5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삼성 SDI 지금 1.96%, 2%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46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72% 상승, 2,374포인트로 2,370선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67% 오르면서 830선 위로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흐름입니다. HLB와 알테오젠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후에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은 1.4% 빠지면서 17만 4,200원으로 출발합니다. 시젠이 어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1.2% 상승으로 26만 8,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 함께 확인하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은 전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가량 올려 세우면서 47,5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이 가장 눈에 띕니다. 4분기에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또 내년에 중대형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다시 좀 무게를 가져가면서 이와 함께 또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8%가량 오르면서 13만 9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펄어비스도 1% 넘게 상승으로 20만 6,6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빨간불 켜면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좋은 흐름 이어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도 시장 흐름과 함께 매매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금일 상승 미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수 한번 보시죠. 지금 차트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250포인트 정도의 저점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 그 흐름이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는 그런 부분이 시장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 자리를 단기적으로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갭 상승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저항이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피 저항은 2385포인트 정도나 한 8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 이 지수대를 뚫고 올라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전고점이 240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4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2450포인트 최근에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었던 가격대까지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달간의 그 흐름을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게 되면 아직 하락 트렌드 안에 있는 모습이지만 840포인트까지 제가 이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N자 상승의 목표치에 거의 이제 좀 도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만약 결과에서 승리를 했을 경우 트럼프가 불복 선언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분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들을 모두 반납하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두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확인을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비중을 크게 종목들마다 담아가시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일 그 바이든 관련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었는데 오늘 지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이든이 우세하다라는 소식에 지금 굉장히 다 갭 상승 출발을 하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때까지는요, 그린 뉴딜 정책이고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이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종목들의 급변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섣불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이 이길지 박빙의 승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불복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오늘 같은 이제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이제는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이 짧게 되지 않는 분들은 특히나 더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들 뭐 기술적으로 보면 그림은 좋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 소멸이다라고 해서 대선 이후에 관련주들이 한 차례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계속 상승 흐름이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대선 불복이나 뭐 이런 부분만 없다 하면 좀 괜찮은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문의 주신 부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유니온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히프류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종목 역시 어저께 그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10월 초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고 이쪽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한 히토류가 무기화됐을 때를 대비를 하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5,500원대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던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게 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어저께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주가가 좀 요동을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다시 한번 대선 이후에 그동안 대선으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압박이라든지 제재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다면 이번 대선이 끝난 이후에 대외적인 외교 활동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제재나 압박 그리고 뭐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외교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까지는 이제 관망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역시 이제 바이든 후보 관련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친환경 관련주죠. 이제 하나솔루션이 예전에 이제 하나케미칼인데 하나셀이라고 미국의 그 태양광 관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고 적자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좀 부각을 많이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점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 정책주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또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지금 반등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정책 관련주들은요, 보통 대선이 끝나게 되면, 대선 끝난 이후에는 재료 소멸로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때 주가가 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이제 뭐 크게 하락이 나와서 매수 관점으로 보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급하게 이제 반등이 나온 신재생 에너지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CS 윈드라든지 뭐 SDN이라든지 신성ENG라든지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앞에 정고점 흐름을 보게 되면 충분히 더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지난 이후에 대선의 결과가 나오고 관련 섹터의 주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인데 5G 관련주 전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주가 전망과 이제 매수 시그널 어떠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방송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5G 관련주들이 뭐 트럼프 관련주다, 뭐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뭐 트럼프가 이제 인프라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5G 투자를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5G 쪽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는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고요. 지금 조정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F텍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추세를 전환한 상태고요. HFR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급락 이후에 지금 추세를 전환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고요.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 정도에 또 이 5G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 관련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오이솔루션 그리고 KMW 같이 이렇게 5G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권을 두시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관점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아차에 대한 문인데요. 기아차가 신고가를 한번 돌파를 할 때 제가 야간 방송에서 이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아차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트렌드를 계속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 상승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평선 이탈 없이 대형주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트렌드를 만드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 하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미국에서 기아 자동차 지금 현재 점유율,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점유율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해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 좀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조정 시 매수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갭이 강하게 떠서 5만 원대에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주가가 안착돼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항 구간에서는 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조정 나오면 사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카카오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3분기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뭐 거의 뭐 사상 최대치로 나왔죠. 역대 최고가 나왔는데, 그동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부분, 그러니까 카카오톡에서의 매출이 안 나오다가 이제 광고적인 부분을 넣으면서 좀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웹툰을 하는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해서 실적을 내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요. 조정 ABC로 지금 잘 받았고 추세를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추세 전환을 확인을 하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점 형성하고 이 추세대 상단을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60일 이평선이 3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 위로 주가가 올라서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하루 정도 음봉이나 이렇게 눌림이 만들어질 때 그때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매매 시그널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37%까지 상승폭을 확대했고요. 코스닥은 1.42%까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의 장 초반 수급이 좀 좋습니다. 거래소에서 1,200억 원 가량 매수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 400억 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지금 3천억 원
3천억 원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환율도 상당히 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원 50전 빠지면서 1,128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환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네, 자, 지금 시장 흐름 일단 좋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1.4% 안팎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지금 또 바이든 후보가 다시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도 눈에 띄는데요. 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죠. 네, 어제 미국 대선의 이제 초박빙이 지금 승부를 나타내면서 원래 이제 시장이 예측했던 부분은 초박빙으로 갈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대선 불복종이 나오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좀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현재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과 함께 그 장 초반에 그 상승분의 반영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은 선물 옵션 중심으로 해서 주식까지 매수하는 구조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옵션에서는 양쪽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증시는 이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어떠한 내용이 올라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단기적인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시장이 이제 여기서 상승으로 접어든다면 지난 8월달 이후에 3개월 이상의 조정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이 초반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해서 시장에 뭐 참여 못할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이미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차분히 좀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은 시장 상황은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최대의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어떻느냐, 혹은 바이든 관련된 종목이 어떻느냐 부분인데 어제 바이든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특히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지난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틀간 이미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폭이 지난 하락폭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틀 전 바이든이 유력하다라고 했을 때도 이 관련되어 있는 그린 뉴딜 종목들은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지금은 시장이 트럼프냐 바이든에 따라서 정책 수혜주를 논하고 있지만 결국 이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면 어떤 정책적인 수혜보다도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보신다면 지금 현재는 이 바이든과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지난 이틀간 급등 혹은 오늘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조정폭이 좀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성장주의 일부들과 특히 그린 관련과 이 디지털 관련된 중복되는 종목들인데 오늘 아마 우려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디지털 관련 IT 섹터의 성장률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선에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하원 의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에서는 지금 현재 공화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얘기했던 IT 공용 기업들에 대한 독과점 규제를 하겠다는 부분을 바이든 후보가 꺼내면서 IT 종목들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었는데 이 부분이 실행되려면 상원에서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 개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점유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IT 성장률에 대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섹터나 종목들이 테마성이 짙으냐 아니면 펀더멘탈상의 성장과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에 집중을 좀 하시면서 어떤 테마성에 대한 접근보다는 실제로 이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 위주로 오히려 집중하시는 전략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이번 테마와 관련된 부분은 적어도 오늘 내일 정도면 대부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의 유동성은 반드시 실적과 성장성 위주의 종목들을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오는 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일단 오늘 급등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서 차분하게 시장의 상승보다는 전체적인 기조를 좀 유지하시는 가운데 조금은 한 템포 늦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짚어주셨는데 우리 이지환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이었던 월덱스가 또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관련 부분에서 향후 주도 섹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업종 섹터 내에서 업종을 변환시키는 주력 섹터를 변환시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덱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 9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기 위해 시장과 함께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저가 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시기고 최근에 이제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바뀐 이후에 외국인들도 조금씩 매수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시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가 아니고 이 종목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냐 여기에 집중을 좀 하신다면 분명히 연말 연초에 갈수록 지금 시장이 개선되는 정도와 함께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월덱스는 아마 그런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정도에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시기는 단기보다는 내년 이후까지 좀 보는 중장기적인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힘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지금 미국의 달러가 다시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제 오전에는 한 94.25까지 올랐다가 자, 오늘 다시 93.4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이와 함께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 9원 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128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와 함께 또 외국인의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 1,60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420억 원, 선물 시장에서는 4천억 원 넘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 흐름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자,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대로 좀 좋은 시장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외인들 장 초반부터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환율 이슈에 맞춰서 빠르게 좀 외인들이 매수를 잡는 것 같아요. 뭐 코스닥 쪽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도 외인들의 강한 매수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양 지수의 기관들의 흐름이 좀 약한데 좀 빨리 좀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니까요.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좀 상원,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서 법인세 부분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해결을 보는 모습, 그 다음에 또 바이든 또 후보 쪽으로 조금 기세가 기울면서 역시나 또 어제 많이 밀렸던 종목들,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상원을 공화당에서 가져가고 대통령은 또 바이든 후보가 되고 이래저래 이런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보자면 코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났어요. 어제 이제 저녁에 났죠. 났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5월 10일 이후에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해가지고 이때 이제 10일 이후에 또 2주가 더 걸릴 거예요. 이때까지 5월 말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회사에서 잘 해결을 하리라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기다려보자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체 큰 종목이었잖아요. 4,800억, 5천억가량 되는 종목을 갑자기 이렇게 상패를 시키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인 주주분들이 한 6만여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아무래도 우선은 내년 5월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니까요.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성 첨단 소재인데 어제는 트럼프 쪽 우위가 점쳐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막판까지 이제 어제 저녁에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바이든 후보 쪽으로 다시 또 매직 넘버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또 급등을 합니다. 상당히 급등을 하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요일부터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실 11월 4일 시가로 다 파시라고도 말씀드렸었고 어제 오늘 올라오는 거에 이슈 맞춰서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매수가까지는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바이든 후보가 갑자기 승기를 잡는다. 하지만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쪽에서 결국 넘어져서.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적당선에서 저는 정리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손해주고 계시는 건 위험해요. 이미 좀 많이 오른 터라 위험하니까 한번 만약에 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오시길 말씀드리고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만 대응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서포트가 이 종목도 보면은 참 많이들 들고 계세요. 시총은 7천억 정도 되는데 바닥에서 10배 오른 종목이거든요. 지금 가격도 바닥에서 6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이 들고 계시는 종목인데 이게 3분기 실적이 그런대로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4분기에 대한 또 기대감 자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신한금융 쪽에서도 종목 더 갈 수도 있다, 실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바닥을 조금은 기고 있는 상황인데 더 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좀 힘을 더 내준다면 충분하게 한 번의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원체 높은 가격이라 예를 들어서 2만 원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그거는 당장에 있어서 좀 많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격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수준은 우선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기다려보자. 그래서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보셔야 돼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 내년 초까지 느긋하게 보셔야지만 그래도 18,000원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천천히 시장을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우선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잘 홀딩하셨다가 좋은 결과 가지시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셀트리온 관련주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많이 올라요. 셀트리온도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10월 26일 날 추천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정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여기에서 더 간다. 충분히 더 갈 수 있겠죠. 바닥에서 올려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방송 추천드리고 이 방송에 추천드렸어요. 전고점까지 보유는 필요하겠지만 가격적으로는 11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목표 수익률이 2에서 3%, 많으면 5%입니다. 충분히 수익은 거뒀기 때문에 방송 보시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갭을 메울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갑자기 밀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밀리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고 그런 식의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수급적으로 체크해보자면 최근에 다시 기관들이 좀 잡는 모습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요. 이 기관들이 매수 대응하면서 종목 좀 끌어올리는 것 같고 최근 중에서는 외인들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기관들이 싹 잡아주는 모습이 이제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더 이상 갑자기 큰 매도를 하거나 그런 모습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시는 모습.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얘기하면서 삼성바이오, SK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삼성바이오도 전고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우선은 상속 부분의 이슈 같이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배구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또 현재 사실 국내 기업들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나 SK케미칼이나 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진짜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선진국도 약 안 만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출 확대 포인트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아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 먼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LG화학부터 현대제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LG화학 5.18%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7%, 현대웨어가 2%, 셀트리온 1.5%, 현대제철은 4.75%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호텔신라는 소폭의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가 4.3% 수익,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금 전에 한 번 더 짚어드렸었죠. 7.5% 가까운 수익 내고 있습니다. 시즌까지 1.4%의 수익률,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76%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좀 좋은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튼튼한 종목도 위주로 말씀 좀 드리는데요. 하나 부탁을 드리지만 방송에서 나가는 종목들 너무 높은 수익률 기대하지 말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에서 3% 정도, 많으면 5%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은 제가 지금 계속 내고 있으니까 단 한 종목도 빼지 않고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보시고 대응하시면 계좌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종목만 따라오셔도 계좌 계속 플러스 갑니다. 그러니까 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큰 상승은 제발 조금 참아주세요. 자, 오늘 종목은 제가 카카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 카카오는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비추긴 해요. 매수가를 제가 현재가를 잡아드리긴 하는데요.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4분기도 그 이상의 실적을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들어가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현재가에서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를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카카오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전고점 포인트 40만 원 이상까지 흐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어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외인들이랑. 이게 이제 조금은 크게 난 매도보다는 그래도 조금 매수가 같이 겹쳐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카카오가 전고점까지의 흐름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다만 급하게 막 따라 들어가는 건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들어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조정을 꼭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말씀드렸고요. 매수가는 좀 조정 이용한 현재가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한 42만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인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카카오였습니다. 자, 현재가 공략 가능하고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전고점 4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개인이 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이 매수 규모 확대하고 있는 시장 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